어느 날 친구와의 대화 중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지 않으신가요? 아, 이 이야기를 꺼내지 말 걸 그랬나? 인간관계에서 자랑처럼 보일 수 있는 말 한마디가 미묘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들릴지 한 번쯤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살면서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 합니다. 첫 번째, 돈 자랑입니다. 옛말에 돈 자랑은 집안을 무너뜨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돈 이야기는 듣는 이에게 질투심을 유발하거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책, 부의 심리학에서는 부의 과시가 인간관계에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대신 부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 새 집을 마련했어요. 라는 말을 들은 친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월세로 사는데 상대적으로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 이런 미묘한 감정 차이가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죠. 차라리 이런 말은 어떨까요? 새 집을 구하면서 이런 점들이 고민됐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런 태도는 상대방의 조언을 구하고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외모 자랑입니다. 속담에 겉만 보고 속을 알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외모에 대한 자랑은 타인의 자존감을 해치기 쉽습니다. 책, 나는 왜 너를 미워하는가에서는 외모와 관련된 자랑이 열등감을 자극한다고 지적합니다. 자신이 가진 장점을 자랑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칭찬하는 태도가 더 긍정적인 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이 내 피부는 원래부터 좋아서 관리가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 듣는 이는 나는 왜 이렇게 관리를 해도 개선이 안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교는 불필요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 피부 관리를 위해 이 제품을 써봤는데 효과가 있더라라고 말하며 정보를 공유하면 더 나은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녀 자랑입니다. 자녀 자랑은 부모의 허영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의 성취를 자랑하는 것은 다른 부모에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 수 있습니다. 책, 부모의 말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한다에서는 자녀의 결과보다는 과정을 이야기하라고 조언합니다. 칭찬과 격려는 자랑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전교 1등 했어요 라는 말은 상대 부모에게 우리 아이는 왜 못할까라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대신 우리 아이가 이번에 목표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 과정에서 이런 걸 배웠더라고요 라고 말하면 자녀의 성취가 더 깊이 있게 느껴지고 상대방도 부담 없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배우자 자랑입니다. 행복은 나눌수록 커지지만 자랑하면 작아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애나 결혼에 대한 자랑은 자칫 다른 사람의 상황과 비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책, 행복한 결혼을 위한 7가지 원칙에서는 부부간의 행복을 과시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우리 남편이 이번에 여행을 깜짝 선물로 준비했어요 라는 말을 듣는 사람은 우리 배우자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지 않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행복은 조용히 누릴 때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번 여행에서 많은 걸 배우고 느꼈어. 너라면 어떤 여행을 추천할 거야? 처럼 대화의 초점을 공유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특별한 경험 자랑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함께 나누라는 철학이 있습니다. 특별한 경험이나 여행은 듣는 사람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책, 공감의 기술에서는 경험을 공유할 때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공감이 없는 자랑은 오히려 고립을 부른다는 것이죠.
이번에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 정말 최고였어요. 라는 말은 상대방에게 나는 왜 그런 기회를 못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험은 자랑이 아니라 함께 나눌 이야깃거리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 중 이런 곳에 갔는데 너라면 어떤 곳을 추천하겠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대화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랑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책 긍정의 힘에서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을 때는 상대방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식으로 공유하라고 권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런 식으로 목표를 달성했는데 너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라고 말하면 자랑이 아닌 조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유익한 정보로 변환하여 전달하면 자랑이 아닌 나눔이 됩니다. 결국 자랑을 삼가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히 관계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우리가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되고 타인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자랑은 일시적인 우월감을 줄 수 있지만 겸손은 오래도록 지속되는 신뢰와 존경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이야기한 5가지를 돌아보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보세요. 자랑 대신 우리의 경험과 이야기를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관계의 가치를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지 겸손을 실천하는 일이 아니라 더 행복하고 충만한 삶을 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